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홍스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시장이 조금 하락해서가지고 되게 좀 상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시장을 우리 홍스탁에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 그리고 또 시황은 어떻게 보여드릴지 이런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 나와 계십니다. 바로 위로 제자님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안녕하세요. 제자 위로입니다. 오늘도 또 수익률 위로 갈 수 있도록 심리 대응법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준비 잘 해왔고요. 우리 바로 선생님께서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왔으니까요. 대한민국 대표 주린이로서 여러분과 저의 커넥트 역할로 또 한번 수익률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통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 방송 영상 같이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시장이 좀 출렁거려가지고 네. 되게 좀 상심들이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지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저는 좀 까탈스러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주린이의 마음으로.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초대형 주택 공급, 이 음. 부동산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네. 인테리어주라든지 좀 시멘트주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황은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 네. 이 건축에 대한 거는 뭐 사전에부터 계속 네.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음.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뭐 크게 우리가 이상할 건 없었던 시장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좀 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음.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대규모 이 건축 네. 이 정부 정책이 와서라도 지금까지 이제 조금 이 눌려 있던 실적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피해를 봤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개선시키기가 뭐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지금 건설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쭈르륵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다 함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설업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건설업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시기에 지금 네. 시대에는 건설업에 좀 호황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 좀 어렵다. 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이제 이 건설업 쪽은 내려갔는데 토목 시멘트 쪽은 좀 올라갔어요.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건설업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강한 네네. 이런 좀 금액들이 네. 동반이 되어야 실적이 개선되는 반면에 네. 이제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딱히 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조금만 팔려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멘트 업종들이 좀 움직여줬던 것 같고 네. 우선은 이제 이런 건설업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딱히 좋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네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선은 이제 그 건설업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네. 다른 섹터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이제 종합적으로 그 자동차라든가 네, 자동차주라든가 네. 우주항공주 섹터가 좀 네.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오히려 건설 쪽은 약세를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수소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전문직당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 기술력이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네. 차라리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게 우주항공 섹터는 좀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드론 쪽 있잖아요. 우주항공에 쪽 드론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드론 쪽은 우리나라도 괜찮으니 우주항공 섹터에서도
드론 쪽의 테마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오. 좀 괜찮겠다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그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오늘 뭐 네. 1조 8천억을 팔았네요. 네, 예. 네. 개인이 외국인이 한 6,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2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우려했던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음. 약 3일 전에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네. 시장에 좀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기관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기 포지션으로 지금 이 저점 매수점을 잡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역시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이 매도를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좋지 않아요. 예, 아무튼 지금 기간은 확실하게 단기 공략으로 가려고 아예 그냥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시장에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기간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외인의 좀 동향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이 좀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해주고 어느 지수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좀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을 조금 따라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략 잡기에는 되게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단기 포지션을 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다 그 데이 트레이딩 위주가 아닌 스윙 위주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단기 위주의 기간을 따라가게 되면은 조금 오히려 내 포트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인의 좀 동향을 많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우주항공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네, 자동차주 좀 강했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이제 오늘 확실하게 됐으니까 네. 네. 5월 3일부터 공매도 네. 재개가 되거든요. 네. 아마 4월, 3월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런 시장을 네.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기 전에는 네. 시장이 많은 혼조세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는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좀 구축해야 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쌤 또 궁금한 게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정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금 시장 속에서는 현금 확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심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한다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작년에 대세상승장이라 그래가지고 상승은 엄청나게 했는데 여기서 돈 번 개미들은 조금 드물어요. 거의 소수고 이 상승장 속에서도 돈을 못 번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더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거 우려해야 된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적으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이도저도 안 되고 이제 나는 좀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유 쪽이나 달러 쪽으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사두시고 그리고 ETF 쪽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좀 어설프게 좀 투자를 강력하게 좀 들어가는 포지션보다는 좀 뒤로 빠져가지고 좀 현금 확보도 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놀리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달러라도 좀 사놓고 달러 선물 쪽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좀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있으면은 그 다음 대응은 충분히 되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되지만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응법부터 또 전략 방법까지 세세하게 다 짚어주셨는데요. 하나를 여쭤봐도 열을 알려주시는 우리 바로쌤이 정말 존경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면 이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이슈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이슈 시간에 제가 어제 또 혼주를 나가지고 좀 재밌게 가자. 이 사투리를 또 요구를 하셨어요. 네, 저는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쌤께서 약간 차분한 조금 뭐 조정장이라서 그런가요?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이 텐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해왔어요. 사투리 연습.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또 이렇게 원샷으로 잡아주시네. 네, 이렇게 또 판을 깔아주면은 네, 원샷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슈? 네. 이슈. 핫 이슈. 아이고, 잘했네. 네, 조금 더 분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낫네. 우리 네. 쌤이 오늘 이거를 너무... 그냥 책 읽듯이 이슈, 한 이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너무 아래 차라리 우울하셔서.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노래라도 부르든가. 네. 요거 오늘 좀 네.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슈, 핫 이슈 오늘은 좀 이렇게 좋았습니다. 원샷을 또 잡아주셔서 뭐 해봤고요. 지금 나름 괜찮았어요. 네. 조금 더 연습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충청도 사투리를 좀 많이 공부를 하세요. 충청도요? 네. 이슈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거든요. 이슈? 네, 이러면서. 이슈. 네. 네. 오늘 유튜브 봤는데 네. 한번 2개 볼게요. 2개 보고 알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네. 이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짤 수 있는 이슈를 한번 알아볼 텐데 아까 말했던 이 부동산 대책이 좀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쌤. 네. 그러다 보니 이 주린이로서 너무 궁금했던 거는 이 부동산이랑 혹시 주식시장이랑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주린이의 마음이거든요. 어떤가요? 부동산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이요. 정책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네.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이 규제가 된다라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에 좀 유입이 되는 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가 된다. 네. 투자해라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좀 빠져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네.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대한 뭐 정부 정책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의 어떠한 큰 개발이 네.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토목 한마디로 이걸 보고 우리가 건설 SOC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시멘트, 토목 이제 건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목, 시멘트,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은 이제 뭐 다른 쪽에 이제 섹터들이 조금 빠지게 돼요. 그 토목이나 이런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일 때 네.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네. 금융주들. 외울게요. 네, 금융주들. 네, 금융주들이 같이 네.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 그냥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오, 네. 주식 공시까지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시다니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요만큼을 물어봐도 이만큼을 알려주시는 이 이슈, 핫 이슈 시간은 직문즉답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 저는 주린이 입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이 소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멘트랑 리모델링, 인테리어 테마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이제 주상복합 네. 대단지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쪽이 좀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이제 주거 환경 조성이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종은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보시면 좋고 오히려 이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면은 리모델링 업종이 좀 떠요. 리모델링. 네, 네네네. 리모델링의 인테리어, 네. 네, 오, 리모델링 네네. 쪽이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면은 네. 그냥 있는 집에서 바꾸자. 규제가 들어가면. 네, 그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일단은 지금 주택 공급 지금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게 네네. 주택 공급이에요. 네. 대규모 주택 공급.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리어랑은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좀 거리가 있다. 있죠. 네, 네.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히려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들은 좀 무거우니까 네. 시멘트 쪽으로 좀 시멘트, 시멘트, 네. 토목 이쪽으로 네, 네, 좀 네. 철강 쪽 네. 이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근 쪽. 네. 제가 오늘
막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주식 방송에 제가 주린이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 뭐가 궁금하냐, 이 부동산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 이 부동산 시장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주택 공급이 되면은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달라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또 쌤께서 시멘트주 꼭 기억하셔라라고 포인트 집어주셨고요. 다음은 이슈에서 조금 더 어떻게 짚어볼 게 또 있을까요? 이슈에서 네. 짚어볼 게 이슈에서 좀 더 짚어. 네.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한 느낌? 그래요? 우리 주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뭔가 2% 부족함. 아니 더 이거는 알려주세요. 아니 이거는 제가 네. 이제 답답한 게 네, 네. 이 주린이들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 네. 이 정부 정책은 네. 이미부터 네. 계속 말이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네, 네, 왜 네. 뒷북치냐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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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갖고 나와서 이미 올랐는데 뭐 어떡할 거야.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이게 지금 정책이 2020년도부터 계속 마련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던 정책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잠깐 음. 들썩이는 거 가지고 이제 네. 막 또 흥분하면 안 되고 네.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딜 수 있다. 오히려 시멘트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시멘트 쪽이 지금 좀 전반적으로 차트가 네. 네. 조금 지금 뭐 이평선도 많이 모여 있고 대부분 네. 막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두 번은 시장의 주도를 한두 번쯤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비 하지 마라. 짧게 네.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내가 네. 관심 섹터로 그냥 시멘트나 토목, 건설 SOC 딱 넣어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러면서 타점 딱 보고 들어가면 네. 되겠죠. 그죠? 네. 쌤, 저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약간 2% 부족한 부분에서 일일비 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쾌하게 딱 짚어주시는 걸 원했는데 자꾸 뭔가 숨기시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파고 파니까 이렇게 또 나오네요. 네. 대한민국 대표에서 주린이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다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소통 방송이잖아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증문즉답 시간이 왔어요. 예. 이 증문즉답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제가 만든 네. 노래가 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노래가 아니고 네. 말 뭐냐면 증문즉답이잖아요. 네. 바로 증문즉답. 예? 그러니까 바로 증명. 네,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수익률 나온다 해서 쌤이 바로잖아요, 네. 필명이. 네. 근데 이 증문즉답도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네. 바로 증문즉답 이렇게 네네네. 제가 준비를 좀 해와봤어요. 좋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바로 증문즉답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대표해서 이렇게 막 질문을 해드려 볼 텐데요. 우리 카톡방 한번 어떻게 들어오는지 주식 콩스탁은 주식 방송 소통방으로 계속해서 노란톡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증문즉답 코너가. 네. 지금 뭐 질문들을 지금 이제 올려주시기 위해서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통 메신저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뭐 올라온 대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바로 네네. 이 선착순이잖아요. 이 질문은 빨리빨리 들어오셔야만 바로 증문즉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분 우리 단골이에요. 경이로운 홍스탁님. 네. 저 이분 좋습니다. 이제 곧 지방 보궐선거가 있는데 정치주 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오. 네, 정치주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 네, 2021년도부터는 정치주 무조건 관심 갖고 하세요. 네. 네. 역시 바로 증문즉답 바로
관심을 가져라라는 답변 주셨고요. 아, 오늘 질문 터집니다, 쌤. 네. 아, 킹메이커님, 네. 바이오는 끝났나요? 바이오. 네. 바이오는 이제 이 주식 시장과 되게 비슷해요. 오, 주식 시장이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꿈과 희망. 맞아요. 네. 바이오도 꿈과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꿈과 희망. 없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꿈과 희망이 생기면 다시 올라와요. 아, 다시 올라. 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네. 인류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끝나진 않아요. 끝나지 잠시 않는다? 쉬어가긴 해도 언제고 어느 때고 끝나진 네. 않습니다. 아. 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영원하기 때문일까요? 자, 다음 질문 그럼 또 바로 가볼게요. 꿈과 희망과 똑같다. 바이오는 건희님의 질문이에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콜드체인, 초저온 냉장고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음표, 이 느낌표 장난 아니에요.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음.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네.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시세를 더 줄 거기 때문에 네. 좀 관심 갖고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가셔도 무방하시다. 우리 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션이 오늘 좀 테디베어 같이 큐트한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오셔서 그런지 뭔가 온화한 분위기가 좀 온화해진 증문즉답 시간에는 이렇게 텐션이 좀 올라오시나 봐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바로 갈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국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엇인가요, 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이 반도체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네.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하나의 지표다. 지표.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은 네.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냥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경제 박사 똑똑 박사 네. 우리 바로바로 쌤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 그래서 네네네. 약간 주린이 마음일 수 있는데 네. 그 치즈 있잖아요. 네?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네모난 필라델피아 치즈. 치즈가 아니 있어요? 피사 치즈.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게 저 몰라요. 저는 혹시 그거랑 관련? 네. 제가 치즈를 그렇게 안 먹어요. 그래서 네. 잘 몰라가지고. 주린이분들 공감하시죠? 네, 필라델피아 이거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지?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린이 다운. 네. 네. 우리 주린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반도체 업종의 네.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지수. 네. 완전 이해했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지금 네.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의 경제 박사, 똑똑 박사가 다 될 수 있겠죠? 주린이니까.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또 주린이 질문이에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입니다. 마이20님.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 들어왔어요. 설 연휴를 앞두고 네네. 사실은 뭐 이 명절이라는 게 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매매를 못 합니다. 휴장이니까. 그쵸. 휴장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는 음. 보통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출애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기관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외인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개인에서 네.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기관이랑 개인에서 많이 나온다 보시면 좋아요. 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개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명절 전에 왜 이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면은 2거래일 동안 출금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2거래일 이후에 출금이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조금 이제 현금을 쓸 게 있으면 쓰려고 이제 좀 매물 투하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정도의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명절 전에 조금 흘러내렸던 만약 지수가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네. 명절 이후에는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해줘요. 네, 그 흘러내린 만큼 회복을 해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저만 그런가요?
이 테디베어의 오남, 저 너무 좋은데요. 이 테디베어 룩 자주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입어주신대요. 자, 완전 주린이님. 오, 이분 어제 뵌 분 같은데 또 가볼게요. 완전 주린이님이 질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넣는데 지금부터 중미 관련주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까지 밀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취임하자마자 그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네네네.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군중 심리? 네, 왜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오명을 쓴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친중 성향이 강하다라는 오명을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한마디로 프레임. 이제 정치 싸움 중에서 네.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음. 이제 친중 성향이 강하다라는 프레임을 받고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음. 오명이 있는 채로 네.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정권이 조금 안정되면은 좀 누그러들 거니까 아, 좀 누구나 네, 좀 크게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뭐 대북 정책을 좀 신경 네. 써야 됩니다. 아, 대북 네, 정책. 오히려 네, 왜냐면은 바이든 후보가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뭐 친중 성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식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북 정책이에요. 네. 대북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바이든 후보가 되게 좀 이를 갈고 온 느낌이 많거든요. 이를 갈았다. 네.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오히려 어. 이슈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아. 하는 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신경 써보자라는 우리 쌤께서 또 팁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탁탁스님. 항상 조선주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말씀 많이 들었고 장투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장투를 하려니까 폭락이 올까 봐 조금 두려운데 그래도 장투해도 괜찮을까요? 아유, 지금 시장에서는 네. 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으면 절대 안 되시죠. 절대 안 된다. 네,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좀 관망을 하시다가 네. 장투는 네. 여러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였을 때 장기 네. 투자 포지션을 잡고 가야지 네. 효과도 2배, 3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지수에서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 장기 투자 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찐 큰 장기 장기수. 예. 찐 거의 나는 연금. 2년 생각했는데 20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연금. 네. 네, 진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우리 에드칼라님 질문 가볼게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네. 이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네. 끝나면은 끝날 때쯤부터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아, 끝날 때쯤부터. 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 이 내수 시장보다 이 해외 시장이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 활동이 다 이제 좀 중단이 되고 그쵸.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 포스트 코로나가 좀 이제 좀 잠식이 되고 나서부터 네. 그때부터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 끝날 때쯤에 우리 아이돌 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때 그때를 좀 공략해보자. 아 물론 네. 그건 있어요. 네. 개별 엔터테인먼트 네. 중에서 또 개별 종목은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네. 이제 뭐 해외로 안 나가도 요즘 OTT 사업이 좀 많이 네네네.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떠한 컨텐츠 하나로 거기서 엄청난 또 이목을 끄는 그런 배우들이나 네네.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이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 그쵸. 네. 뭐 배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흐름은 포스트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될 때쯤부터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네. 조금 공략을 해보자. 시기를 잘 보내자. 역시 우리 나무보단 숲을 보는 이 전략적인 방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바로 가볼게요. 완전 주린이님, 지금 엄청 열공하고 계세요. 주린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외인들 경향에 따라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 가지면 되는 건가요? 네.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죠. 근데 네. 이분 되게 질문 열심히 하시네. 네, 완전 네. 주린이님. 네, 네. 완전 주린이 인정입니다. 네, 뭐 열공.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다른 분들 것도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우리 순서대로? 홍스탁은요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가장 공평해요. 네, 네네. 제가 누구는 읽어주고 누구는 안 읽어드리면 속상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사실은 이제
증문즉답 시간에 제가 네. 종목 상담은 안 해요.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거지. 네. 종목 상담 해요 그러면은 여기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쵸. 그거 이거 그때는, 순서대로 못 합니다. 그때는 제가 네, 딱 선별해가지고 찝을게요. 해야 네, 돼요. 그때는 당연히 네. 선별하죠. 일단 뭐 오늘 진행해 시크릿 보겠습니다. 코너가 좀 들통났네요. 네. 제가 깜빡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가볼게요. 주린이 곰님. 제 개인적으로 추후 부동산은 거품이 빠지면서 많이 다운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관련주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 관련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네. 안 받는데 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품이 네. 빠지면은 네. 다시 부동산을 이제 사야겠다라는 이런 심리가 음. 발생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좀 자금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아, 자금이 네. 이탈될 수 있다. 네. 또 딱 정말 증문즉답. 그냥 통쾌하게 바로 심플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주셔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자, 또 바로 가볼게요. 건희님, 이분도 열공하세요. 필름 관련주 중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는 데들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필름 관련주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분께서. 네. 그러니까 필름 관련주도 네.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모르겠어요. 아, 네. 이 약간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종목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네. 포괄적으로 아무튼 이제 네. 포괄적인 필름 관련주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네. 필름 관련주 섹터는 좋아요. 필름 관련주도 네. 좋다. 네, 포괄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있고, 네, 그쵸. 뭐 저평가가 아닌 네. 고평가된 종목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음. 네. 아니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네. 종목도 있을 거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판별하셔야지. 질문을 네. 주시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요. 네. 조금 디테일하게 주셔도 오늘 같은 이 온화한 분위기에서는 화 안 내십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건희님 또 질문 들어왔어요.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신가 봐요. 주린이랑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필름 관련주 중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 필름 관련주의 추후 전망까지. 필름 네. 관련주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사실은 이제 지금 종목답을 네. 하면서 제가 지금 2주 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저번 주에 시작해서 이제 이번 네. 주 벌써 네, 2주 차예요. 맞아요. 2주 차인데 제가 지금 딱 느낀 게 그거예요. 네. 이 증문즉답이 네. 매력이 이거네. 네. 거의 1대1 티칭 수준이에요. 맞아요. 네. 이 과외 수준인데? 과외예요, 과외.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좀 손해 많이 보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이게 메인 코너인데 네. 지금. 일단은 저한테 음. 이렇게 1대1로 커넥팅이 되면서 네, 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1대1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야, 이거 증문즉답 코너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그러네요. 이게 네. 제가 선착순으로 또 공평하게 네. 지금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들어오셔서 먼저 질문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1대1 티칭 코너 바로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거 답변해 주세요. 추후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 또 필름 관련주 얘기야? 우리 건희님. 아니 종목을 달라 그러지 왜? 네? 뭐야? 네, 건희님. 네.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조금 사실은 그래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네. 그리고 이 테마가 있다 그러면 이 테마의 네. 산업군을 보고 이 산업군이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다 그러면은 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도 음. 기본적으로 저평가다, 고평가다. 제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해줄 때 네. 저는 교과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오, 물론 맞아요. 교과서적인 게 기본이 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교과서가 100%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평가, 고평가, 우량주, 저평가 막 이런 것들이 네.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평가를 할 때에는 되게 다양한 시선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업 실적이 좋네. 네. 이 기업이 PER이 낮네. 이 기업이 당기순이익은 좋네. 네. 당기순이 높네. 이 기업이 뭐 부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 많네. 네.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네. 이거는 저평가네. 우량주네 할 수 있죠. 이게 원론적이죠. 그죠? 네. 되게 원론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PER이 낮고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고 그리고 견조한 실적과 네. 그리고 저평가된 부채 비율과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시장에. 네. 근데 그 기업들이 모두가 올라가냐? 네.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와는 그렇게 뭐 연관관계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네.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예.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평가에 있어서 네. 내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단순히 원론적으로 내가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전망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 있어서 거시 경제 관점에 있어서 내가 이 산업군을 평가를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원론적으로 평가를 할 거다. 그런다 그러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후행 PER도 보고 싶고 선행 PER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떠한 경쟁력도 보고 싶고 이 산업이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몇 년 동안의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퍼센티지는 매년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얼마만큼 증가를 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어떠한 원론적인 평가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딱 눈에 보여지는 것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눈에 보여지는 만큼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네. 거죠. 이 가치라는 게 주식과의 동행지수로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는 너무나도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치와 이 주가와의 괴리는 네.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기 너무 때문에 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는 어떠한 그런 원론적인 부분보다도 네. 조금 더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 좀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거기에 또 그 산업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차트도 함께 봐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돈 버는 건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내가 관심 갖는다 그러면은 돈 벌 수 있어요. 네. 우리 건희님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린이로서 질문이 정말 많으셨는데 이 답변을 듣고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론적인 거, 이 교과서적인 걸 기반으로 그 위에 탄탄한 성을 쌓아주시니까 우리가 이 홍스탁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주린이로서 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찾아가시면서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가보고요. 하나 한 2개 정도 받고 시크릿 코너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양희님의 질문이에요. 저출산 관련주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저출산 관련주 네.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는 텐데 관심 네. 가게 될까요? 차라리 양희님이 더 똑똑하시네. 오, 양희님 네. 똑똑하다. 거시적으로 본 거지. 거시적으로 보셨죠? 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질문 일단 저출산 관련주에 네, 관심을 네. 갖는 자체는 네. 지금 이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네. 것까지. 네. 자, 사회적인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문제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과제들. 네, 이 해결해야 될 과제죠. 네. 이 과제는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풀리죠. 안 풀리죠. 네. 이 과제를 못 풀면은 리스크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혼나죠. 네. 그리고 학점도 못 받죠. 그쵸. 그죠? 그리고 맞아요. 네. 그때 안 맞으셨나? 저는 되게 맞았거든요. 네, 맞는 세대가 아니라서. 맞는 세대가 아니셨구나. 저는 막 선생님들 시계 풀고 때리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네. 역시. 솔직히 맞기 싫어서 숙제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학점은 못 맞고. 아무튼 이런 숙제라는 과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우리에게 뭔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네네. 풀지 이 않으면. 사회적 문제라는 네. 거는. 근데 이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네.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옆 나라 지금 일본만 봐도 네네.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인구 절벽을 지금 그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존명이 달린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풀어야 될 과제예요. 과제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재료는 지속성이 강할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강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계속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강합니다. 아.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네. 저평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네. 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좀 거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또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냥이님, 똑똑한 질문 좋습니다. 따봉 한 개 드릴게요. 자, 다음은 씩씩님. 5월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해당 종목의 선정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거 네. 이거는 지금 그 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검색하면은 되게 자료 많이 나옵니다. 자료 많이 네. 나온다. 네. 이 정도는 검색하셔야 지금 네. 요 며칠 동안 매니저분들이 올려준 자료만 해도 네. 거기 다 맞아요.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좀 관심 좀 갖고 네. 계세요. 네. 지금 약간 이 계세요인 이 어투 자체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바로 해석집. 풀 가동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라. 기본적인 거를 여쭤보시면은 화가 나서 여기는 그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식인적인 거를 물어보시면은 이 N 그 초록창에다가 검색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거 우리 뭐 기억 니은 어떻게 써요 막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줄인이라도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탄탄하게 성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탁탁스님. 바이든 취임 후 가장 힘이 센 시기가 초기라고 하셨는데 친환경 풍력 쪽도 순환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벌써 순환이 들어갔을까요? 기대해야 되는 시즌이죠. 기대해야 네, 되는 물론 시즌이다. 선순환이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이 테마의 힘입니다. 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고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쉽게 없어지는 테마가 있고 네. 쉽게 안 없어지고 지속성이 강한 테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성이 강한 테마들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하는데 주도 sek터.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 섹터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이. 네. 그러니까 뭐 벌써 순환이 돌긴 돌았지만 끝났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친환경 섹터는 정말 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재료다, 그런 섹터다라고 정리해 주셨구나.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장기적으로 인공태양 관련 종목 공부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공부를 해보시는 거는 정말 좋죠. 네, 공부라는 네, 것 좋죠. 자체가 네. 좋은 건데. 공부가 근데 이제 무조건 재료 좋다. 네. 이 공부 재료 또한 좋네요. 네. 공부 재료도 좋고요. 네. 네. 인공태양 관련 종목, 여기 홍스탁 관련된 우리 홍스탁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공부할 재료도 같이 공유를 하신다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하나 더 질문 받고 시크릿 코너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네. 네. 자, 질문 없으면은 네. 그 패스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네. 너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네. 자, 일단은 네, 지금 있어요, 뭐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크림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기사에도 안 올라옵니다.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들은 그냥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네.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이잖아. 네. 주식을 하실 것 같으면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는 거에 공부를 하셔야지. 어디서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돈을 버셔야죠, 지금. 돈을 버셔야지. 네, 여기서 통쾌 상쾌한 이 질문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주식을 할 거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우리 관심 갖자라는 거. 자, 우리 쌤께서 딱 시작하시기 전에 시크릿 코너로 종목 상담. 아니, 지금 우희 씨라고 지금 홍 여사님. 홍 여사님, 네, 우희 씨. 알았어. 네. 또 삐지셨어. 알았어.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삐지지 마세요. 네, 홍 여사님 삐지지 마세요. 네, 우리 오늘 오너 하셨는데 괜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햄스터 이모티콘도 보내주시면서 자, 오늘 종목 상담 네. 딱 한 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착순 아니고요. 제가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닉네임을 포착을 해서 하나 딱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자, 종목명 네. 비중, 네, 매수가까지 종목명.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네, 딱 한 분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제가 고르면 되나요? 네. 우리 완전 주린이님, 네, 탁탁스님. 딱한 종목입니다. 네. 네. 몽집사님, 눈사람, 돈사람. 자, 매수가,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 자, 바로 픽 해보겠습니다. 바로 픽. 저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완전 주린이님. 오늘 너무 열공하셨잖아요. 네, 이 열공에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쌤, 당첨자 완전 주린이 비츠로테크 11,600원 10%. 이거 뭐 네. 오늘 들어가셨네. 네. 네, 오늘 들어간 종목. 아, 또 열공하시니까 바로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네, 지금 관점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떠한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어도 오늘 매도를 못한다라는 게 당일 매도 원칙을 못 지켰다라는 게 지금 네.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매수 그 습관이라 그러죠. 네. 매매 습관 자체가 음. 좀 그날 이슈가 떠오르는 거에 좀 들어가시는 분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그냥 초보 주식 투자자 같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지켜줬으니까 다행인데, 네. 이거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윗꼬리 달고 음봉 내려 꽂으면은 이건 대응도 안 되는 거죠. 대응도 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요, 네, 당일 이슈가 있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순환이 돌아줄 것을 미리 음.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손절가를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뭐 과연 뭐 손절가는 잡았겠어요? 못 잡았지 이거는. 오.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지금 오늘 이 비츠로테크는 네. 우주항공 그 산업 섹터입니다. 테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쁘진 않아요. 네. 실적도 뭐 괜찮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들어가셨어도 한 10,000원 초반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네,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네, 이거를 그냥 좀 눌렸을 때 재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바로 이게 눌릴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이제 대응이 불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장중에 좀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네. 튀었다가 내려오면은 또 대응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오전에 네. 조금 손절을 잡고 들어가신 다음에 재진입 이 종목을 굳이 사겠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종목 자체는 괜찮아요. 네.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종목 네.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다. 봤을 때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한 3, 4개월 네. 정도 끌고 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한 16,000원,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매도 시즌이랑 겹친다라는 거죠. 아, 겹친다.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아래 꼬리 단 부분 있죠. 네. 여기 이제 저가가 11,200원이니까 손절 11,200원 잡아드리고 네.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좀 뛰어 오른다 그러면은 약수익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이 종목 상담 시간이 진짜 시크릿 코너였는데 이 시크릿 코너 좀 만족하셨나요? 우리 홍스탁에서는 이렇게 깜짝스럽게 코너를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홍스탁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완전 주린님 오늘 종목 상담 선물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또 바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시크릿 추천주 아니요. 우리 지금 네, 이게 없죠. 네. 네. 그 공략주는요.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안 들어오시네. 네. 아, 노란통 메신저를 좀 들어오셔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제가 네. 저번 주에 이제 시크릿 공략주를 하나 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매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는 아쉽죠. 제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좀 들어오시면 하나 정도 좀 더 드릴 수 네. 있고. 여러분 빨리빨리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공략주는 네. 아직까지 지금 매수 유효한 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2개 받을 수도 있어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얼른 아무튼 오늘 이 방송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땠어요? 오늘 진짜 네. 그냥 맨날 이 홍스탁은요. 그냥 시간이 순삭되는 기분? 빨리빨리 공부하다 보면은 왜 재밌는 과목 그냥 바로바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네. 홍스탁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이번 주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
아무튼 이제 오늘을 끝으로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건데요. 네. 홍스탁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네. 그리고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